이번 중간 예납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지원과 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거래 현실을 반영해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 금액이 연간 3만 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인상되고 종전 2020년 12월 31일까지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데요. 이 밖에도 2021년 법인세 중간 예납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지금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신고 안내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중간 예납 시 주의해야 할 세법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예납 의무 면제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중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법인세 중간 예납 의무가 면제되던 것에서 이번 중간 예납부터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도 중간 예납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초, 중, 고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납세 편의가 제고됐습니다. 또 거래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의 기준 금액을 종전 연간 3만 원 이하에서 연간 5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 금액도 1만 원 이하에서 3만 원 이하로 인상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지원과 사업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는데요. 또 중소기업 세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대상 업종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과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을 추가하고 종전 2020년 12월 31일까지던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2020년 6월 30일까지던 설비투자 자산의 가속 상각 특례를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던 것에서 30%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또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 우대 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전 2020년 12월 31일까지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세액 감면 적용 대상 요건에 해외 생산량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 창업 및 국내 사업장 신설 시 감면 대상 소득 한도를 설정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특허조사, 분석 비용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 개발비 범위에 산학 연계 인력 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 훈련 수당 등을 추가해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중간 예납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똑똑한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